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너아라 TV에 오래간만에 출연을 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지난주에 이미 신문을 살펴보셨을 줄로 압니다. 전직 대통령 문재인의 아버지 문영영이를 내가 생포했다라고 증언했던 지난해 윤월 스님의 의문사 문제가 다시 불붙은 것입니다. 조선일보 5단통 광고로 재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5단통 광고를 신문을 보신 독자하고 상관없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문재인 거짓 출생 밝힌 윤월 스님 의문사를 재조사하라 라고 헤드라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아버지 문영영이는 흥남철수 때 내려온 것이 아니다. 인민군 장교로 영천전투, 경북 영천전투에서 대한민국 학도병들에게 생포됐던 자다. 그리고 문재인의 어머니라고 하는 분도 강한옥도 가짜라고 폭로한 윤월 스님이 지난해 가을에 아침운동 나갔다가 테러를 당해서 피를 토하며 의문사를 당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광고가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서 아마도 피가 끓는 분이 따로 계셨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면서 새삼 느낀 거는 진실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한 건으로 퇴임한 문재인, 지금 양산에서 일일이 만보하고 있는 문재인을 깜빵에 보낼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그의 실체를 알리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불씨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불붙였습니다. 문재인이 임기를 다 채우고 퇴임한 뒤에 꼼지락거리고 있는 걸 우리는 보면서 우리 마음에서는 열불이 납니다. 이 나라에 정말 정의가 살아있나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로서는 조선일보 5단통 광고가 희소식은 희소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 광고를 보셨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 집권 내내 그자를 우리 손으로 처단하지 못하고 임기 끝까지 우리가 끌어내리지 못한 거에 저는 천추의 한입니다. 이 나라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자괴감을 저는 지속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만큼 비겁했다라고 한번 반성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문재인을 끌어내릴 만한 정치적인 역량이, 사회적인 역량이 아직은 우리한테 부족했다. 그런데 퇴임 이후라도, 퇴임 이전보단 못하겠지만 나쁘지 않다. 또 한 번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 바로 조선일보 5단통 광고는 우리한테 그런 희망을 안겨준 것입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까 이 광고 나간 대로 의문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한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자, 프롬프트 내려주세요. 이 광고를 한 거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전광헌 목사님 측입니다. 이것도 전 좋습니다. 문재인 거짓 출생 의혹이 여전히 쟁점이고 그 스님의 의문사가 아직은 완전히 우리가 발밑에 묻어둘 수 없다는 쟁점을 확인한 걸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방송을 준비를 했더랬습니다. 사실 지난해 제가 이 너아라 TV와 동시에 뉴스타운에서 문재인 아버지가 문영영이가 북한 괴뢰군 군관, 우리를 얘기하면 군관 장교이고 6.25 때 내가 생포했다라고 얘기한 주인공 윤월 스님 증언을 내보낸 것이 지난해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이어집니다. 윤월 스님 얼굴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 사진이 제가 찍은 게 거의 맞습니다.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이 스님과 했던 유튜브 방송에 몇 개 썸네일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거는 또 이렇습니다. 자, 몇 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월 스님의 폭탄 발언, 아버지 정체, 문용용이를 생포 폭로한 나라고 하는 건 윤월 스님은 얘기합니다. 윤월 스님을 문재인은 바로 고발하고 처벌해 달라고 담대하게 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히 폭탄급 선언입니다. 내 증언에 거짓이 있으면 처벌해라. 아니면 네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와라 라고 하는 윤월 스님의 목소리가 이게 거의 1년 전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제가 뉴스타운에서 했던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아버지 북계 인민군 장교를 6.25 때 내가 생포했다라고 하는 윤월 스님의 목소리를 별도로 또 내보낸 바 있습니다. 자, 제가 그때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월 스님은 1933년생이십니다. 1933년생. 그러니까 지난해 방송을 내보냈을 때 86살, 우리 나이로 90살이 다 된 노스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 6.25 때 당신을 포함한 학도병 3명이서 이름도 다 되셨습니다. 그때 인민군 장교 문용용이를 생포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너와라 TV를 포함해서 다른 데서 보셨겠지만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컴퓨터 기억력을 자랑하는 분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날짜와 장소까지 그리고 그 당시의 분위기까지 정확하게 복원을 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문용용이를 생포한 그 날짜는 1950년 8월 29일이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29일에서 28일, 30일 셋 중에 하나라고 그랬다가 다른 증거가 나오면서 28일이 맞다라고 못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경북 영천 전투가 벌어졌던 보현산 그 근처였다라는 얘기까지 더했습니다. 자, 윤월 스님의 이 증언의 위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문재인은 집권 5년 내내 역대 대통령과 사뭇 다른 언행을 일삼아 왔는데 스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야 앞뒤가 맞춰지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이가 외교 국방을 허물었던 간첩 대통령이라는 소문이 돌고 돌았는데 그걸 증명해 줄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환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문재인 본인은 자기가 문재인이 쓴 자서전 운명이라는 데 포함해서 공식 석상에서 맨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1953년 거제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거제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스님이 이런 놀라운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문용용이를 1950년 전쟁 와중에 생포한 그 다음에서 70년 가까이 한 번도 그 사람을 본 일이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아니랍니다. 정확하게 그 생포 사건 뒤 7년 뒤에 1957년도 8월 달 당시 7살, 8살 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갈까 말까 한 소년 문재인이와 함께 그의 아비 문용용이를 만났다. 어디서?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만났다라고 증언을 또 했습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의 말대로 1953년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53년이 맞다면 그때 스님이 만난 꼬마 문재인은 3살 내지 4살짜리 꼬마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스님의 증언에 따르면 문재인은 7, 8살이었다고 스님이 증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궁금증이 폭발을 합니다. 어떤 의문점이냐? 그렇다면 문재인은 그때 이 나라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앉아있는 그 친구는 대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다. 1953년 거제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면 대체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냐? 문재인이 했던 정책의 잘못된 거랑 별도로 또 이런 의문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우리의 추정입니다. 6.25 직전, 즉 1948년이나 49년 북한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1953년 거제도 태산이라는 것은 거짓말, 사기다. 그러면 문재인은 언제 부산에 있는 아버지, 경북 영천 전투에서 있다가 잡혔다가 포로 석방이 된 문영용이랑 언제 만났을까? 아마도 북한 공작원의 손에 이끌려서 부산에 있는 아버지와 그 이후에 만났다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게 지금은 전직 대통령, 당시는 현직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우리의 추정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한테 이런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이걸 못 본 척, 우리의 공식적인 답변 공문에 대해서 답도 안 했습니다. 퇴임 때까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이런 중간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은 누구냐? 아버지 문영용의 이은, 대를 이은 간첩일 수도 있다는 게 우리의 중간 결론입니다. 정말 경천동지할 만한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거대한 의혹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당사자인 문재인이 그걸 깔아뭉개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이 엿따라서 일어났습니다. 그 증언자인 윤월 스님이 지난해 9월 달에 돌연 돌아가셨습니다. 불교용으로 입적을 하셨습니다. 증언 7개월 만에 왜 그 일이 터졌을까? 전 타이밍도 참 뭔가 수상적인 게 많습니다. 지난해 2월 달 문재인의 출생 의혹이 한참 요란했을 때를 피해서 7개월쯤 지나서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어버릴 때쯤에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문재인을 대신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윤월 스님의 뒤통수를 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윤월 스님 의문사는 누군가에 의한 기획 살해일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는 게 대한민국 평균 시민으로서 저 조우석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문사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광고에서 얘기한 대로 당시 스님은 서울에 볼 일이 있다고 떠나셨는데 왜 동해안으로 가셨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객지에서 사망할 경우 부검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의사들은 타살 의혹을 우선 부인하고 봤습니다. 이게 뭔가 후상적인 게 아닙니까?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혹을 우리는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근거 없는 얘기라면 전직 대통령 문재인,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중체대한 명예훼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문제제기라고 봅니다. 왜? 증거가 있습니다. 그때 문제제기를 했던 조우석, 그리고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 그리고 노아라 TV에서 함께 출연해서 스님과 함께 인터뷰를 했던 전광훈 목사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에 들어본 일이 없는, 사실이 아니라면 이렇게 큰 모독이 없는데 문재인은 못 본 척 눈을 질끈 감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체가 우리 방송의 진실성을 얘기해 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문재인은 수상쩍은 일을 몇 개 더 했습니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뉴스타운 TV를 냅다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계정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것입니다. 윤월 스님 의문사 이후에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구글 코리아를 통해서 뉴스타운 TV 계정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수십 개, 수백 개 문재인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흔적도 없이 지워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가 양산에 내려가서 혼자 일일이 만보하고 있을 때 조선일보에 난
윤월 스님 의문사를 규명해 다오라고 하는 문제는 어떤 것보다 위력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저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윤월 스님 의문사 문제를 추동할, 밀어붙일 가칭 윤월 스님 의문사 규명 국민행동, 윤월 스님 의문사 규명 국민운동본부 이런 걸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 있는 각계각층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언제까지?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명쾌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검찰이 이 의문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논란의 핵심인 문재인을 감옥에 보낼 때까지 이거를 쟁점화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제가 윤월 스님 의문사 문제, 문재인 간첩 의혹 문제가 쉽다고 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존망이 달려있는, 삶과 죽음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다. 이런 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말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저는 이 방송에서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방송 독자를 포함해서 정치권이, 여의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 모두들이 가슴에 손을 놓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5년 동안 나라를 저렇게 망가뜨린 장본인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경남 양산에 내려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저걸 좌시할 것인가? 결코 정치 보복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저는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면 거꾸로 이해하겠습니다. 야, 이놈들아, 우리는 정의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윤월 스님 의문사 문제를 재조사하자, 조사를 하자. 그 다음에 더불어서 문재인의 출생, 거짓 출생 의혹의 전모를 밝히자는 걸 오늘 방송에서 다시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마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갖는 폭발적 가능성은 큽니다. 오늘 방송을 계기로 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무엇을 했는가를 구체적인 얘기를 일주일에 두 꼭지 세 꼭지씩 방송을 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마치 공소장을 쓰듯이 대한민국의 평균 지식인이, 책임 있는 사람이 공소장을 쓰듯이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보고를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오늘 방송을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월 스님 의문사 문제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쥐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을 감옥에 쳐넣는 것이 정치 보복이 결코 아니라는 걸 재확인하면서 오늘 방송을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라TV 여러분, 노아라TV 애청자 여러분, 제 방송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자유통일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자유통일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